자, 놀랍게도 상승장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시장 가운데서도 주식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볼게요. 손실이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매매 회전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웃긴 게 뭐냐면 이 손익비가 중요하단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절을 5% 한다 치고 내가 수익을 낼 때는 10% 수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손절을 좀 몇 번 해도 수익이 계속 이렇게 10% 이상 나와주면 손익비가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회전이 많고 만약에 종목에 손절을 한다면 손절을 마이너스 10%하고 수익은 플러스 5%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전율을 절대로 늘리지 마라. 근데 이건 상승장이어도 다를 바 없어요. 자, 상승장인데 지금 오늘처럼 이 하락한 종목은 뭐예요? 흥구석유.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긴장감이 고조가 되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급등주에 따라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을 3번만 이런 종목만 만나서 하게 돼도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비슷해요. 삼성전자가 너무 과열되게 오른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히 내가 고점에서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잡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와 맞지 않는 이런 조선 쪽 종목을 만약 매수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도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고점이라고 해서 망설였지만 삼성전자가 오늘도 급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얼마 전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 가운데서 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에 중소형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타이밍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으로 돈들이 몰린다. 이 사실을 안다면 사실은 손실이 나기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핀트가 나간 매매를 하거나 또는 회전율을 막 올리거나 또는 괜히 저평가 종목을 찾겠다고 해서 주도주가 아닌 종목을 잡거나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누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오르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분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겁나서 매수를 못하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란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 이슈를 좀 심각하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란 측에서 좋은 협상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이란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쟁 압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누가 이거 올랐대라고 소문 듣고 들어와서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럴 땐 저도 야 이거 분석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승장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 이례적인 상황을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회는 또 올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어떤 정보를 굳이 깊이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심플하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더 잘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멘탈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멘탈이 아마 뽀개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손실이 나는 사람들은 꼭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절제하고 회전을 줄이고 핵심 종목에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지만 참는 훈련도 필요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근데 다 정리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부 정리하고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똑같은 견해거든요. 지금 이 정도 상승했다면 마이너스 한 20% 정도 코스피 이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사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이 심리를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마이너스 20% 빠져갖고 한 요 정도 빠지게 된다면 이때 막상 매수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지키지는 못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라 실수하고 계획을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나 어느 정도는 내가 10번의 계획을 실행한다고 하면 그중에 8번 이상은 그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남들이 막 수익 본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앞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거든요. 하락장이든 보합장이든 똥같은 시장이든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는 수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올해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2026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내동매매를 멈추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종목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그 회사를 뒤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중심이 뭐다? AI 데이터 센터인데 하드웨어 쪽이다. 하드웨어 쪽이기 때문에 원전도 얼마 전에 반응을 줬던 거고, 전기 섹터도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또 추가될 게 있죠. 정부에서 밀어주는 지주사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이거 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긴 해요. 와주스키 영상을 최소 6개월 정도는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게 그거죠. 이걸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은 뭐냐? 그거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훈련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럼 해답은 뭐냐? 어느 정도 길은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 와주스키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멘탈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멘탈 훈련은 어떻게 하냐? 자신 없으면 비중 줄여야 돼요. 당장 손실난 거 생각해서 계속 비중 끌어다가 미수 끼고 투자해도 안 됩니다. 이미 멘탈 자체가 훈련이 안 됐고 멘탈이 뽀개진 상태라서 비중을 실어봤자 될 것도 안 돼요. 비중이 늘어나면 올라갈 것도 홀딩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상승장이라서 더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멤버십 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추가로 종목을 편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사실 높은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뭐 시장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갭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섹터죠. 에코프로도 상승을 했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삼천당 제약, 이 종목 역시도 신고가를 가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른 섹터입니다. 분명히 삼천당 제약,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른 회사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스닥 150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도 우리랑 다를 바 없어요. 이란 전쟁 이슈가 좀 예민한 부분이었거든요.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 트럼프의 뜻대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돼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고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다 종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란 측에서 갑자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코스닥 150에 갑자기 공격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이건 레버리지 상품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역시도 코스닥을 부양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인 거고요. 돈들이 그냥 쏟아져서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오늘 돈들이 들어오는 걸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따라서 코스닥 150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불안감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안 사면 서운하고,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약간 불안감이 있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원칙이 아니냐? 아니요. 이것도 원칙대로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뚫고 올라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뚫고 올라가서 그것 역시 원칙대로 매수를 했다가 이제 금방 팔았잖아요. 일단 원칙대로 대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대로 가고 또 다음에도 원칙대로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뇌동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돼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이게 습관이 돼서 여기에 맞춰서 시장 상황 상관없이 휘둘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상하기로는 코스닥은 오른 게 쥐뿔도 없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크게 떨어져도 코스닥은 방어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만약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기회라고 전 생각을 해요. 코스닥.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비중을 넣어서 매수할 수 있겠죠.
지금은 위로도 열렸고 아래로도 열렸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상황이라서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이제 전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해야 되는데 비중 베팅하고 비중을 늘리고 당장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면 승산이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다가 몇 번은 벌 수 있겠죠. 시장이 너무 좋으면. 근데 결국 그 습관은 고칠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